자, 이번 영상은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한테 별로 좋지 않죠? 그런데 뭐 시행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해야 될 건 아니죠. 예, 공매도를 제대로 공부해서 우리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예. 공매도 그랬죠. 그래서 숏셀링이라고 했어요. 일단 숏 좀 알아야 돼요. 숏 포지션, 우리가 숏 포지션은 뭔가요? 숏, 가격이 내려갈 것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포지션을 숏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예, 하방을 기대한다. 롱 포지션은 상방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할 때를 기대하고 들어가는 게 롱 포지션. 여기서는 숏 포지션이니까 가격이 내려갈 것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포지션이란 얘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공매도는 그리고 또 뭐냐? 주식을 빌려서 주식을 갚는 거예요. 예, 주식을 빌린 다음에 뭘로 갚아요? 주식으로 갚아야 돼요. 현금으로 갚는 게 아니고 주식으로 갚는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얘기할 거예요. A라는 개인이 있다고 합시다. A라는 개인이 있어요. 얘는 개인이야. 개인, 우리 같은 개인. 자, 개인도 공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안 하죠. 그쵸?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보통 하니까 우리 설명을 A, 개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B가 있어요.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B라는 자는 무엇이냐? 기관과 외국인이라고 합시다. 기관이라고 합시다. 기관. 그리고 여기에 시장이 있을 겁니다. 시장, 거래소, 시장. 그냥 시장을 시장이라고 놔둘게요. 자, A라는 사람은 현재 지금 주식을 하나 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주식을 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주식이냐면 실예로 쓸게요, 그냥. 그리고 가격은 제 마음대로 하고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이거 그냥 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 삼성 주식을 들고 있어요. 삼성 주식. 자, 현재 얼마냐면 100만 원이에요. 현재가 100만 원. 예. 자, A는 삼성 주식 100만 원을 들고 있는데요. 자, B라는 기관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B는 이거 삼성 내려갈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앞으로 삼성은 가격이 내려갈 것 같아. 하방으로 내려갈 것 같아를 기대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선물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 주식시장은 우리 매수 포지션밖에 안 되잖아요. 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뭐 할 수 있죠? 공매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한다? 자, 보세요. 자, B는 지금 주식이 없잖아요. 이 주식을 A한테서 빌려옵니다. 야, 빌려줘. 그래서 빌려와요. 그러면은 B는 삼성 주식 하나를 들고 있죠. 삼성 주식 한 주를 100만 원에 들고 있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빌려왔죠? 이렇게 빌려오는 것을 대차 거래라고 합니다. 대차 거래. 용어는 꼭 아셔야 돼요. 우리 좀 이따가 얘기할 겁니다. 예. 용어 아셔야 우리가 이 공매도를 우리 투자에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B는 A한테 빌려왔어요. 이거를 대차 거래라고 합니다. 기관이 개인한테 빌려오는 거, 이걸 대차 거래. 자, 그런 다음에 빌려왔으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B는 의무가 있죠. 어떤 의무가 있나요? 이 삼성 주식을 갚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뭘로 갚아요? 100만 원으로 갚는 게 아니고 주식으로 갚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1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하죠? 삼성 주식 한 주가 중요한 거예요. 한 주를 빌렸으면 나는 한 주를 갚는다. 자, 시간이 지났어요. 한 달 뒤가 됐다고 합시다. 한 달 뒤. 자, 한 달 뒤에 이 B는 A한테 주식을 갚아야 돼요. 네. 그러면은 여기 삼성 주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삼성 주식이 있는데 가격은 모른다고 합시다. 이거를 갚아요. 그러면 다시 A는 도로 삼성 주식이 들어왔어요.
그쵸? 예. 그런데 이러면 빌린 걸 갚았다가 다시 돌려주면 아무런 일이 없잖아요. A 입장에서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그래서 이자를 받게 됩니다. 0.1%에서 5% 정도의 이자를 받는데 뭐 1%라고 합시다. 우리는 지금 이거 우리가 정한 거예요. 5% 이내예요. 자, 근데 100만 원에 1%면 얼마죠? 만 원이죠? 여기다가 얘한테 이거 더하기 만 원, 1만 원을 생긴 거예요. A 입장에서는 나 삼성 주식 그냥 들고 있었는데 한 달 뒤에 뭐 삼성 주식 한 주에다가 만 원이 더 생긴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근데 B 입장에서는 뭐 아무런 그거 없죠. 나 만 원만 손해 봤죠? 왜요? 주식을 빌려왔다가 한 달 동안 갖고 있다가 돌려줬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100만 원에 이자 만 원을 합쳐서 그러니까 B는 아무런 이득도 없고 손해만 봤어요. 만 원이라는. 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B는 가격이 내려갈 걸 기대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B는 어떻게 되냐. 자, 이때 빌려온 이 시점 있죠? 대차 거래를 해서 이걸 빌려왔어요. 이거를 시장에다 냅다 팔아버립니다. 이거 매도하는다. 시장에다가 이 삼성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삼성 주식 100만 원이었죠? 이걸 팔아버렸어요. 이걸 매도하는데 이 매도를 무슨 매도라고 하냐? 이거를 공매도라고 합니다. 공매도. 자, 됐나요? 자, 그래서 대차 거래는 이 기간이 개인한테 빌려올 때 이것을 대차 거래라고 하고, 근데 그 다음에 이거를 이 빌려온 주식을 시장에다가 팔아버리는 이 행동, 이거를 공매도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B는 어떻게 되죠? 뭐가 들어왔어요? 주식은 사라지고 뭐가 들어왔죠? 현금이 들어왔잖아요.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죠? 100만 원이 들어온 겁니다. 100만 원. 자, 이해되시죠? 이 주식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이 주식은 시장에 팔아버려서 없고 현금 100만 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났어요. 자, B는 가격이 내려갈 것을 기대했잖아요. 네. 근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려갔다고 합시다. 한 달 뒤가 됐어요. 꼭 B의 말이 맞으라는 보장은 없지만 어떻게 맞게 됐습니다. 삼성 주식이 있는데 얼마가 됐냐면 50만 원이 돼버렸어요. 50만 원이 돼버렸어요. 아, B의 예측이 맞았죠? 네. 그러면은 B는 자, 이제 한 달 뒤가 됐으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A한테 주식을 갚아야 됩니다. 근데 B는 주식이 있나요, 없나요, 현재? 주식이 없잖아요. 현금 100만 원만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시장에 있는 이 삼성 주식을 사와야 돼요. 그쵸? 이 사오는 거, 사오면은 여기 뭐가 있죠? 삼성 50만 원짜리 주식이 들어왔잖아요. 그쵸?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공매도 재매수라고 부릅니다. 공매도 재매수. 됐나요? 네. 공매도 재매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삼성 주식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럼 A는 삼성 주식 50만원짜리 삼성 주식 하나와 안 빌려줬어도 100만원이 50만원 된 거죠? 만원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B 입장에서는 지금 남은 게 뭐가 있어요? 현금 100만원이었는데 50만원 주고 사버렸잖아요. 그러면 50만원 빠져야 되죠. 마이너스 50만원. 그리고 또 수수료 이자 만원 있었죠? 수수료가 아니고 만원 빠집니다. 그러면 얼마죠? 49만원. 자, B는 현금 49만원이 생겼어요. 최종적으로. 됐나요? 네. 그러니까 B는 투자에 성공을 한 거죠. 네. 삼성 주식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공매도를 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현금 49만원이 생겼어요. 자, 무슨 말인지 이거 따라오셔야 돼요. 자,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자, 좀 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 거래를, 죄송해요. 자, A, 개인이 갖고 있던 이 A, 이것의 주식을 빌렸잖아요. 이거를 뭐라 부른다고요? 대차 거래라고 부른다.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대차 잔고가 늘어납니다.
대차 잔고가 늘어난다. 자, 삼성의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빌려오면. 그리고 공매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차 잔고가 늘어나면 공매도 잔고가 반드시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대차 잔고가 이렇게 기간이 빌려왔잖아요. 삼성 주식. 이거를 꼭 공매도를 안 해도 돼요. 다른 용도로 쓰일 수가 있어요. 공매도, 그러니까 대차 잔고에 들어온 이 주식은 공매도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 쓰일 수도 있다. 되셨죠? 네. 그래서 대차 잔고가 는다고 해서 무조건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차 잔고가 없다면, 늘어나지 않았다면 공매도는 일어나지 않아요. 즉 B는 주식이 없어요. 그래서 빌려와서 매도를 때려야 되는데, 죄송해요. 때리는 게 아니죠. 매도를 해야 되는데, 예, 주식이 없잖아요. 빌려오지 않고는 매도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차입 공매도라고 합니다. 차입 공매도. 일단 용어는, 이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차입 공매도가 뭐냐면 주식을 빌려서 하는 공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차입 공매도가 있는데,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해요. 그러니까 차입 공매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빌리지 않으면 공매도를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시겠죠? 그래서 대차 잔고가 늘어나야 공매도 잔고도 늘어날 수가 있다. 아셨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다시 갚아야 되니까 공매도를 재매수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삼성의 공매도 잔고가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겠죠? 이때는 삼성의 공매도 잔고는 내려갑니다. 됐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대차 거래가 또 일어났죠? 돌려줬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대차 잔고가 내려갑니다. 삼성의 대차 잔고가 내려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볼 때 시장에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면 어떤 기관은 삼성의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면 어떤 기관은 삼성이 하방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내가 삼성 주식을 갖고 있어요. 공매도 잔고가 자꾸 늘어나요.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그 공매도 잔고를 늘어나게 하는 그 주된 세력이 무엇인지를 일단 파악해야 되고요. 그 세력들은 어떤 이유로 이 공매도를 하는지 그거를 일단은 알아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되는데, 자, 상황 있고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아직 얘기가 끝난 건 아니에요. 조금만 참으셔야 돼요. 자, 상황 있고 이런 건 아니죠. B는 가격이 내려갈 걸 기대하고 공매도를 했는데 다행히 이 상황에선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가격이 꼭 내려가라는 법 있나요? 아니죠.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기관 꼭 공매도 성공하는 법 없습니다. 아시겠죠? 공매도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자, A가 있는데, 개인이 있는데, 자, 삼성 주식 한 주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 100만원 현재 갖고 있고, 자, B 상황이 똑같으니까요. 빠르게 할게요. 빌려옵니다. 하방을 기대하고 빌려왔어요. 그럼 여기 삼성 주식 100만원이 있었죠? 삼성 주식 100만원이 있었습니다. 100만원짜리 삼성 주식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공매도를 하죠? 그러면은 여기에 시장에서는 삼성 주식 100만원이 매도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B는 갚아야 돼요. 그런데 시장에서 이 삼성 주식이 얼마가 되냐면 떨어졌어야 되는데 올라 버렸어요. 300만 원이 됐다고 합시다. 300만 원. 되셨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좀 정리할게요. 자, B는
대차 거래로 인해서 얼마가 됐죠? 여기서 현금 100만 원이 생겼죠? 현금 100만 원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수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삼성 주식 매수하는데 이게 얼마 됐어요? 3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300만 원을 주니까 자, 마이너스 300만 원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B는 얼마가 됐어요, 지금? 현금 100만 원 있었는데 300만 원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200만 원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200만 원. 됐나요? 네. 그리고 주식을 돌려주니까 삼성 300만 원 돌려줍니다. A한테. 아, 그리고 또 만 원 빼야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01만 원이 됐습니다. 얘는 1만 원 받았고요. 그래서 이 B는 이렇게 손해를 봤어요. 마이너스 201만 원이라는 손해를. 투자 실패한 거죠. 그쵸? 하방을 기대했는데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이때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대차 거래 일어났죠? 대차 잔고 올라갔겠죠? 그리고 공매도 잔고 올라갔습니다. 공매도 재매수가 이루어졌고요. 그쵸? 공매도 잔고는 내려갔을 거고 여기도 대차 잔고가 내려갔겠죠? 그래서 이때 공매도 이걸 뭐라 부르죠? 재매수라고 부르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용어가 있어요.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용어를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공매도 재매수가 일어나는데 잠시만요. 화면을 자, 우리 요때 가격이 떨어져서 공매도 재매수 한 거 있고요. 가격이 올랐는데 재매수 한 거 있죠. 그죠? 이때 공매도 재매수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숏 커버링이라고 부릅니다. 한글로 쓸게요. 숏 커버링이라고 불러요. 뉴스에서 삼성 주식이 숏 커버링에 의해서 반등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반등했다. 제가 말 잘못했어요, 이거. 네, 죄송합니다. 말 잘했어요. 제가 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가 횡설수설하네. 저 그래도 이거 편집 안 할 거예요. 자, 숏 커버링은 뭐냐면 뉴스에서 숏 커버링으로 반등했다는 건 뭐냐면 이 가격이 100만 원에서 어떻게 됐어요? 50만 원으로 가격이 쭉쭉 떨어지죠. 지금 떨어지다가 50만 원에서 얘가 어떻게 했죠? 매수 세력이 들어온 거죠. 여기 공매도 재매수 해야 되니까요. 매수 세력이 들어오니까 살짝 반등합니다. 이거를 숏 커버링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해서 반등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반등하는 걸 숏 커버링이 아니고 이 공매도 재매수를 숏 커버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숏 커버링에 의해서 반등한 거죠.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요때 공매도 재매수가 있죠. 요때는 어떤 상황이에요?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막 무섭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또 사야 돼요. 매수 세력이 더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올라가겠죠. 됐나요? 이거를 숏 스퀴즈라 합니다. 숏 스퀴즈. 이때의 매수를 숏 스퀴즈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 시점에 숏 스퀴즈가 일어났기 때문에 더 올랐다. 숏 스퀴즈로 인하여 기관은 손해를 보고 가격은 더 올랐다. 이런 뉴스가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되셨나요? 영상이 엄청 길어졌네요. 예. 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면에 자, 오늘 요렇게 한 겁니다. 이거. 자, 되셨죠? 그래서 공매도는 우리 대차거래 대차잔고 꼭 기억하시고요. 공매도 잔고 기억하시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그거 알아볼 겁니다. 아시겠죠? 예. 다 됐나요? 뭐 빠진 거 없나요, 제가? 예. 뭐 빠진 거. 뭐 예를 들면 대주거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대주거래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이게 대차거래는 뭐죠? 기관이 개인한테 빌리는 거죠? 근데 대주거래는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기관한테 빌리는 걸 대주거래라고 해요. 뭐 이런 거. 근데 몰라도 되실 것 같은데. 아시겠죠? 어쨌든 다음에는 이렇게 개념만 설명했잖아요. 대차 잔고가 뭐고 공매도 잔고가 올라가고 그죠? 요거 보는 거 아셔야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요거 보는 법을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